서른이 넘으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신데렐라식 스토리는 식상해진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그려내서 싫어지는 것이 아니다. 낭만과 환상은 오히려 사랑의 필수 요소이다. 낭만과 환상이 없다면 누가 사랑을 하겠는가? 사랑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퇴화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간의 환시-환청 능력이다. 이 환시-환청으로 환각이 아니라 오히려 실감의 느낌을 주는 마법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던가.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의 문제는 이 낭만과 환상으로 가는 길을 지어보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보잘것 없는 여자가 잘생긴 부자 남편을 갖게 된 이야기로만 기억한다. 이야기에 여자의 삶이 빠진 까닭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난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시간 이후부터의 여자의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실제로 사랑은 우리에게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다 끌고 하는 것이다. 연인을 만났다고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인 앞에서 삶이 벗겨졌을 때 그 벗겨진 삶을 연인이 이해하고 위로해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바로 그런 얘기다. 브리짓 존스는 12월 30일의 일기에 올해의 청계산, 교수 한 번, 예지병과 키스 한 번, 체중 조절 실패, 실현 한 번, 청혼 한 번이라고 적어 넣는 여자다. 남자와 사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스키도 못하고 남자의 체력만 깎고 게다가 뱃살을 뺄 자신이 없었어라고 말하는 여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의 살을 똑똑하게 감추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연기하는 여자도 아니고 감추지 못한 살을 수치스러워하며 그냥 도망만 다니는 여자도 아니다. 남자에게 울퉁불퉁한 몸매는 보여주기 싫어라고 굳이 말하며 몸매도 그 몸매를 수치스러워하는 마음도 모두 스스로 실토해버리는 여자이다. 그런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왔던가. 그 출렁이는 살들이 사랑스러우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남자. 있는 그들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 마크 다시였다. 물론 닭살도 없는 표현이다. 약간 거짓말 같은 듯하다. 그러나 이 남자의 다른 말에서 우리의 의심은 감동과 부러움과 질투에 눌러버린다. 바로 이 말. 불행히도 당신을 사랑해.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불쑥의견 같은 것이다. 남자도 모르지 않았다. 이 여자가 뚱뚱하고 실수투성이란 것을. 그러나 이 남자가 아는 또 다른 한은 바로 이것이다. 여자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꾸미지 못하고 꾸미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조차도 들키는 여자라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이런 명언을 남길 수 있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33살의 왕궁둥이 노처녀에게도. 생각해보면 브리짓 존스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받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사랑받는 능력.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보라. 그리고 그들의 과거도 그슬로 생각해보라. 혹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늘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늘 사랑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 어쩌면 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라기보다는 사랑받는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닐까?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의 몇 가지 특성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연인과 전화통화 후 상대 전화기에서 딸깍 소리가 난 후에 비로소 전화를 끊는다. 둘째,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사랑을 조금씩 감추면서 상대에게 부담을 덜 주려 한다. 셋째, 분명 화낼 일인데도 화로 분출하지 않고 대신 섭섭함만을 겨우겨우 찔끔찔끔 드러내다가 마침내 상대가 짜증을 내면 혼자서 서러워한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대에게 나타내지 못한다. 늘 자신을 감추거나 낮추다가 결국에는 다가가는 것도 멈춘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어설프게 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에 집중하지 못한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랑받는 능력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별거 아닌 능력이다. 별거 아닌 능력이야. 물론 출력인의 살과 왕궁탱이와 이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까지 다 끌고 와서 남자에게 노출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에 일조하는 것은 아니다. 브리짓 존스는 더한 일을 했다. 그건 사랑까지 가기 위해 열등감과 자기의 모멸감을 견뎌내면서도 때로는 자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자아? 큰 그녀가 한밤중에 이불을 두고 쓰고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먹는 것 같은 행위다. 여자들은 알 것이다. 여자에게 가장 심한 자학 중 하나는 밤늦게 밥을, 라면을, 닭을 꾸역꾸역 삼키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신데렐라의 얘기와 브리짓 존스의 얘기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신데렐라는 남자에게 귀엽게 사랑만 받고 자신의 열등감 또한 남자로 인해 보상받지만 브리짓 존스는 사랑을 받기 위해 혼자서 스스로 열등감과 모멸감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다. 브리짓 존스 일기는 확실히 교훈적인 영화다. 솔직히 서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는 마음 자세만은 훌륭하게 가르쳐준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사랑을 했다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앞선 사랑의 시행착오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다음 사랑에 결코 서먹은 적이 없다. 차라리 서먹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영화를 권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세련해도 마흔이 넘어도 여순이 되어도 사랑이란 건 언제나 젊다. 젊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다. 젊다는 것은 설렘과 실수의 반복으로 구성되는 동사이다. 끊임없는 행동과 그 행동에 맞먹는 적극적인 후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해들 수밖에 없는 근성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동사인 것이다. 그리하여 젊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젊음이고 청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청춘이다. 사랑밖에 모른다고 슬퍼하는가? 사랑밖에 몰라도 된다. 진짜 사랑은 사랑 위의 전부를 가르친다. 신뢰와 존경과 배려와 안정과 노력하는 법과 나 자신을 잃는 독법과 고통을 견디는 내성까지 사랑으로 사랑을 배울 수는 없지만 사랑 위의 것은 배울 수 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연습입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계속 해볼랍니다. 왜냐하면 연습은 계속되고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니까. 고맙습니다.